일단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만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건강. 자, 우리가 지금 유산화 제품 중에는 셀라비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셀라비브 말고 셀라비브는 다음 시간에 경희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셀라비브 말고 우리 몸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피부가 하는 일, 그리고 피부 건강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피부가 뭘 하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피부. 이거 안 넘어가지? 오케이. 피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 조직. 표피층에는 혈관도 없어서 일단은 상처가 나도 피가 안 나요. 아주 얇은. 맨 위에 그 각질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28일 주기로 그리고 24시간 주기로 피부가 계속 세안을 하지 않으면은 뭐가 떨어지죠, 얼굴에서. 두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 표피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옵니다.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 장벽이라고 써 있는데, 자, 피부 장벽이 하는 일은 일단은 체온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내 인체를 보호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표피층까지 모든 영양 성분이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진피층을 보시면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자,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비타민 C가 없으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부 탄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죠. 엘라스틴. 그리고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콜라겐을 먹는답시고 닭발을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돼지 껍데기를 많이 먹어요. 그게 우리 피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크게. 피부의 기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온도, 체온, 그리고 촉감, 통증, 감각을 느끼고요. 체온도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인체 장기를 보호하는 게 피부 역할이에요. 그리고 각종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게 또 피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수분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 수분이 공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기도 해요. 피부가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말? 말을 보면은 말 목 주변에 근육하고 혈관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 근육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 말을 마취를 시킬 때 마취제를 장갑에 묻혀서 말 목 부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유는 피부를 통해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요. 피부를 뚫고 혈관까지 도달합니다. 모든 성분들은 그것들을 잘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층이 정말 단단하게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피부가 처지는 거고 주름지는 거죠. 노화. 피부 노화의 원인. 크게는 이 다섯 가지예요. 자외선 노출. 근데 우리가 자외선 노출은 요즘은 거의 하지 않죠. 자외선 노출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색소 침착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미나 버섯, 아니, 기미, 버섯이라고 그러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그 색소 침착에 의한 현상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변화량에 따라서 피부의 탄력이 증감됩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전후로 해서 피부 탄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피부 회복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염증들, 얘네들도 콜라겐,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건조한 피부. 자, 우리가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다녀요. 보습제라고 생각하고 미스트를 항상 들고 다니죠. 수시로 뿌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미스트를 외부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뿌려주면은 수분 증발과 함께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뽑아서 증발시켜요. 피부가 더 빠르게 건조화가 돼요. 사막화가 진행이 돼요. 그럼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물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냐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먹어서 피부 탄력을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심하게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가 더 빨리 주름이 생겨요. 그죠? 우리 그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에 비해서 주름이 덜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화장품에도 있겠지만은 수분 공급에도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물.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흡연과 음주는 다 좋지 않습니다. 자, 무서운 사진이에요. 35살, 45살, 55살. 30대 초반부터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여기 지금 접속하신 분들 한 70%가 해당이 되실 거예요. 30대 이후.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엘라스틴을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엘라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될까요? 히알루론산이라고 지금 광고에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먹는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려고 해요. 피부도 중력을 받습니다. 우리 인체도 중력을 받죠. 모든 사물이 중력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중력을 받는 게 우리 몸에서는 피부예요. 피부. 겉에 보여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중력을 받아서 처지게 돼요. 그래서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여자분들 보면은 화장품 바를 때 정말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턱을 막 쳐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막 쳐요. 쳐가지고 막 중력을 거스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를 거스르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마사지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뼈에 있는 마그네슘이나 인성분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개골에 그 자리 잡고 있는.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모든 제품 강의는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내용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노란색과 그리고 분홍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잠을 충분히. 백설공주 얘기 들어보셨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걔가 왜 대표적인 미녀일까요? 고전에 나오는. 걔 잠만 잤어요. 수면이 우리 피부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당연히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하얀색 히터를 멀리한다, 각질 관리에 신경 쓴다, 클렌징에 신경 쓴다,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탄력이 좋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영양제에 들어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 헬스팩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입술 보습에 도움을 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베타카로틴, 노란색을 띠는 성분입니다. 여기 레티놀, 장과 간에서 레티놀로 전환이 되는 베타카로틴이라고 되어 있는 성분을 섭취를 하면은 간과 장에서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전환이 됩니다. 레티놀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증가를 시켜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 양을 감소를 시켜줘서 색소 침착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베타카로틴이 어떤 제품에 들어있죠? 유산화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헬스팩 그리고 비전엑스. 특이하죠. 비전엑스. 비전엑스가 눈에만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도 좋아요. 피부 건강에 정말 신경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비전엑스도 함께 드시는 게 맞아요. 비타민 B군만 한번 볼게요. 비타민 B군. 베타카로틴은 레티놀로 전환돼서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유지를 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피지 분비와 여드름 생성을 조절. 사춘기나 그리고 성인 여드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비타민 B2와 B6가 들어있는 음식이나 제품을 다량 섭취하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톤텐산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5, 조직 재생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뭐 여러 가지도 관여를 하지만은 피부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되지 않아요.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 피부를 복원시키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을 먹거나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C예요. 그리고 비타민 E, 면역력 그리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유산화 체험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화상 환자가 비타민 E를 피부에 직접 바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굉장히 건조하거나 많이 긁어가지고 상처가 난 피부에 비타민 E를 직접 바르게 합니다. 그럼 눈에 띄게 빠르게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E예요. 먹기도 하고요. 바르기도 하는 성분이에요. 캡슐로 되어 있지만 짜가지고 바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화장품 중에 화장품에 섞어가지고 비타민 E를 섞어가지고 같이 바르셔도 도움이 되는 화장품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오늘 저녁에 셀라비브 강의에서 김경희 루비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비타민 E가 결핍될 경우 피부 방어 기능이 저하돼서 피부 노화, 건조증, 튼살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을 항염증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면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매일매일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멜라닌 세포의 과잉 증식을 억제한다. 자, 멜라닌 세포의 과잉 증식을 억제,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암을 막는 역할도 해요. 여기는 약하게 써 있어요. 멜라닌 세포의 과잉 증식을 억제한다. 이 말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피부암을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피부암. 그리고 코엔자임 Q10. 우리 몸에서 거의 이제는 여러분한테는 만들어지지 않는 성분이에요. 20대 여러분한테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30대, 40대가 되면은 100%에 도달해서 뚝 떨어집니다. 먹어야 돼요. 무조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의 생산에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어떤 성분들을 단일 성분만 먹어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피부 건강이나 아니면은 몸 안에 그 면역력이나 다른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면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부터 추천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일 성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합적으로 지금 피부 건강만 해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B를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E를 먹어야 되고 포도씨 추출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먹으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이섬유 그리고 글루코사민 관절이 안 좋아서 글루코사민을 섭취를 했는데 피부가 탄력을 찾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한하죠.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부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많이 섭취를 하면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탄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분 저장 능력을 늘려줘요. 그리고 아연, 피부 세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먹는 영양소예요. 먹는 영양소. 바르기보다 먹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여기 지금 제가 한 장의 PT로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헬스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폴리시, 비타민 C 제품이에요. 코엔자임 Q10, 그리고 글루코사민, 파이버지 플러스. 얘네들을 같이 권해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안 늙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셀룰라이트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룰라이트.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지방이 단단해지는 게 셀룰라이트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 층이 두꺼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를 권해주시거나 리셋 해독 프로그램을 권해주시면 이런 케이스가 가끔 나올 거예요. 살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리셋 일주일을 했는데 살이 말랑말랑해졌어요. 단단했던 살들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 이야기는 셀룰라이트가 분해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셀룰라이트가. 분해된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나이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셀룰라이트,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몸에 이런 부위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위들을 만져보면 단단하고 오돌토돌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해서 단단해지는 건 맞는데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해가지고 해결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냐?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영양소, 비타민 C, 특히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주면은 얘네들이 하는 역할 중에 셀룰라이트를 분해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해독을 하면은 살이 단단했던 살이 부드러워졌다, 말랑말랑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셀룰라이트예요. 똑같은 피부인데 셀룰라이트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 이게 뭉쳐있는 셀룰라이트 덩어리들입니다. 얘네가 풀어져야지 이렇게 바꿔요. 일단 풀어져야 돼요. 거기에 많이 관여하는 성분이 비타민이에요. 셀룰라이트 예방법. 많이 문질러주면 좋아요. 많이 문질러주면. 많이 문질러주면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많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균형 잡힌 식사가 그걸 뜻해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야채와 과일 매일 섭취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영양제 드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금주, 금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금주, 금연. 여성분들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금주, 금연이 우리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유선화 제품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부에 직접 닿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디용품들이 있습니다. 유선화 제품에는. 샤워제, 피부 각질층, 이미 죽어서 빠져나가야 되는 각질층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샤워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발 뒤꿈치나 발목,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 그리고 엄지발가락이나 뭐 새끼발가락 쪽에 굳은 살이 배기신 분들 계시면은 샤워젤을 그냥 그 상태로 발라가지고 그 부위에 바르세요. 두껍게. 발라가지고 검정 비닐봉다리를 씌워 놓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자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 그럼 아침에 보면은 희한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각질층, 두껍게 쌓여있던 그 각질층이 다 녹아 없어져서 매끈매끈해져 있는 여러분의 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실제로 하룻밤만 해보시면 알아요. 무좀이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디로션, 바디너리셔. 이 바디너리셔는 여러분이 바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바디너리셔는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드럽게 발리고요. 그래야지 골고루 바를 수가 있어요.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샤워 후에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바르시면은 양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리고 골고루 발라지지도 않습니다. 수분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바디너리셔를 전신에 발라주세요. 여기 혹시 남자분들 계신가요? 계시네요. 여러분의 남편들한테는 얼굴에 바디너리셔를 바르게 해주세요. 셀라비브는 비싸니까. 바디너리셔만 발라도 남편분들이 쓰고 있는 스킨 로션의 10배, 20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와 컨디셔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너를 잘 안 써요. 저도 가끔 씁니다. 왜? 귀찮아서 그래요. 근데 쓰면 좋아요. 컨디셔너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보습층을, 모발의 보습층을, 컨디셔너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그리고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컨디셔너를 사용하고 하지 않고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머리가 기신 분들은 컨디셔너를 사용을 하면은 머리가 잘 안 마른다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모발을 다 코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내 그 모발보다 두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말라지는 느낌이 수분막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컨디셔너가. 그리고 샴푸는 샴푸도 샤워젤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피에 각질이 많거나 아니면은 비듬이 있는 분이라 요즘 뭐 비듬 없겠죠. 비듬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 컨디셔너를 열심히 샴푸를 열심히 사용을 하시도록 권해주세요. 최소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면은 두피에 있는 염증이 눈에 띄는 속도로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샴푸를 쓰니까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유산화 샴푸를 일단은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화 샴푸를 쓰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머리카락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머리카락들이에요. 어차피 빠져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많이 빠지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빠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빠지고 그 자리에 일단은 두피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바이탈라이징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구멍을 열어주고요. 숨구멍을 틔워줍니다. 그게 유산화 샴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두피에 있는 염증까지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르는 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서 바르는 것들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품들. 헬스팩을 하루에 2번을 먹는 건데 저는 3번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집에만 계시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에 3번을 드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설사를 할지언정.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피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 B나 비타민 C 그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딱 1달만 하루에 3번을 드셔보세요. 비포 애프터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 제가 강하게 추천해드린 거는 헬스팩입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비타민 E 프라임이라는 제품 있죠? 그거를 피부에 바르고 그리고 베개에 수건을 깔아놓고 주무세요. 가끔 일주일에 1번 정도. 그럼 여러분의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되찾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피부는 호흡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는 우리 인체 장기를 보호해주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스팩. 헬스팩을 열심히 드시면 여러분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유산화를 만나기 전, 그리고 지금의 피부의 건강을 비교를 해보면 피부 건강 상태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15년 전보다. 이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헬스팩을 먹었어요. 최소 하루에 2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른 거는 까먹을 수도 있는데 헬스팩은 까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유산화의 헬스팩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들 5년 뒤에 10년 뒤가 완벽하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챕터의 강의는 제가 다 했어요. 셀라뷸을 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눈 건강을 제가 빼뜨렸다고요? 눈. 궁금하지 않으세요? 눈? 아, 마이크를 한번 다 켜줘 보세요. 제소리더님 마이크를 다 한번 켜줘. 아, 눈 건강을 빼뜨려서 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피부는 일단 헬스팩을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눈은 우리 인체, 눈은 몸이 천냥이라 그러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눈에 대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결막염이 있거나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거나 그리고 눈이 시리거나 그리고 야간 운전을 할 때 눈이 잘 침침해진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비전에스를 떠올립니다. 비전에스, 그죠? 근데 비즈니스가 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눈에 필요한 것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는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녹내장, 백내장, 환반변성 같은 심각한 병명을 얻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외의 증상들이 있죠. 눈에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자주 충혈된다든지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눈이 뻑뻑하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비전에서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폴리시와 헤파실과 오메가3를 드시라고 저는 권해요. 폴리시, 헤파실, 오메가3. 간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은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밤에 빛이 퍼져서 보이는 증상. 야간 운전이 힘든 증상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래서 헤파실을 먹으면 그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거고요. 눈과 관련된 증상인데 그리고 눈이 뻑뻑하거나 눈곱이 자주 끼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이 세 가지 증상은 오메가3, 오메가3에 EP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EPA가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망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망막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은 증상에 비타민 C, 폴리시죠. 프로라바놀 C300 말고 폴리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폴리시를 권해드릴 이유는 프로라바놀 C300보다 훨씬 싸요. C300 하나 살 돈으로 폴리시를 2개 살 수 있어요. 비타민C를 더 집중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많이 드세요. 혈액 속에 존재하는 비타민C 농도의 50배가 눈에 존재합니다. 혈액 속에 1mg의 비타민C가 C 농도가 유지가 된다면 눈에는 50mg의 비타민C 농도가 유지가 돼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유는 눈은 가장 취약한 장기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될 장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비타민C가 집중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비타민C가. 그래서 비타민C만 열심히 먹어도 웬만한 눈에 관련된 증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눈과 관련된 증상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폴리시, 아이오메가,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헤파신. 세 가지. 여러분 주변에 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보고 그리고 TV를 가까이 보고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있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꽤 많아요. 노화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이 세 가지는 노화하고는 상관없어요. 노화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눈과 관련된 모든 증상에 다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이 세 가지예요.
자, 이 팁을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진짜 꿀팁 많이 받아갔죠. 전 오늘 밤에 샤워젤로 발을 검은 봉다리로 한번 싸고 나서 그 효과를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발이 워낙 건조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그 각질 제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꿀팁.